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요즘이네요. 이번 주도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웨이브 일렉트로입니다. 현재 시총은 752억이네요. 최근 3년간의 주가 동향을 보면 이때 급격한 시세를 받았던 것이 보이는군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 단기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으므로 거래소에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웨이브 일렉트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형자산의 매각을 추진 중이고 자회사의 지분 매각 및 투자 유치도 추진 중이라 밝혔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당해년도에 웨이브 일렉트로는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요건에 3년 내 이외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 지정됐었어요. 이제 21년 사업에서도 이 요건에 해당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자본 총계를 늘려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웨이브 일렉트로는 수년간 추진해오던 신사업인 OLED 디스플레이의 증착용 마스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두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웨이브 일렉트로가 100%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여기 자회사의 지분 매각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했던 것이겠습니다. 이후 실제로 웨이브 일렉트로는 가진 부동산 자산을 182억에 매각하며 유동성을 확보했고 일주일 뒤에는 물적 분할한 자회사의 지분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부 매각 및 투자 유치가 아니라 자회사 지분을 전부를 매각했었군요. 이로 인해 600억을 확보하게 됐었으니 유동자산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지만 당시 주목받던 OLED 증착용 마스크 장비 사업을 전량 처분한 것을 시장은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때문에 이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히 무너졌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신규 주주에게 좋아 보이는군요. 우리가 웨이브 일렉트로를 다루는 이유는 유도무기용 신호 처리 장치 및 통신 탑재체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이 꽤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자본 총계 증가로 관리 종목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후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었다는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때 최저가인 3,800원을 찍고 이후부터 꽤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는 유도무기 부품을 직전 연도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규모로 LIG넥스원에게 공급하는 계약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자회사인 아데나도 15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발생하여 LIG넥스원과 총 320억의 공급 계약이 발생되었다고 PR되었죠. 참고로 아데나는 22년 7월에 웨이브 일렉트로가 71억을 들여 취득한 군장비용 전원 공급장치 전문업체입니다. 그동안 웨이브 일렉트로의 공급 계약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LIG넥스원에게 발주했던 유도무기 현궁의 양산사업이 전부였고 이마저도 2020년 1월이 마지막이었어요. 따라서 신규 유도무기 체계로 확대된다는 이번 부품 공급 계약은 긍정적으로 작용했겠고 이후 주가는 우상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웨이브 일렉트로의 주가는 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LIG넥스원과의 공급 계약이 23년 12월에 한번 발생되고 24년 3월에도 나오면서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겠네요. 지난 기간 동안 LIG넥스원의 공급 계약들을 보면 대부분 국방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와의 소규모 계약이었으나 22년 초에 UAE와 천궁이의 대규모 계약이 발생했고 이후 24년 초에는 사우디와 천궁이의 대규모 계약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웨이브 일렉트로의 신규 유도무기 부품 공급 계약건들은 LIG넥스원의 해외 수출 유도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LIG넥스원 천궁이의 UAE, 사우디 공급 계약은 24년과 25년 동안 현지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 준비를 거쳐 25년 하반기와 26년부터 출하가 시작되어 매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웨이브 일렉트로에도 소규모 부품 공급 계약들이 전보다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 시기부터 가장 최근 상황을 봐볼까요? 먼저 박천석 대표의 가장 최근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분율은 20% 정도 수준이네요. 규모가 작은 스몰캡의 최대 주주 지분이 20% 정도이니 그동안 현금 흐름이 안정되지 않아 투자를 많이 받아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담대를 보유하고 계신데 현재 18억 정도의 주담대를 가지고 계시군요. 물론 반대 매매를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 그동안 웨이브 일렉트로를 설립하고 키워오신 최대 주주의 상황이 넉넉치는 않다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배정 수량의 50%만 참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이면 운영비 조달 및 법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증자를 택했겠고 이미 당시에도 최대 주주는 주담대가 있었으므로 신주인 수권 증서를 매도하고 추가 주담대를 활용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도 보이는데 웨이브 일렉트로는 지난해에만 3번에 걸쳐서 118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LIG넥스원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자기 주식 취득까지 3번 연속으로 해버리니 이 시기에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이겠죠.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군요.
부동산 처분과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처분하며 관리 종목에서 탈피하고 유동자금을 확보한 웨이브 일렉트로는 자금 대부분이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됐는데 운영자금회로 71억을 전원 공급장치 사업에 아데나를 인수하여 LIG넥스원 향 150억 규모의 공급계약을 따낸 것, 그리고 이보다 더 큰 118억으로는 3번에 걸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웨이브 일렉트로는 주가가 낮을 때 취득한 자기 주식을 주가가 높을 때 처분하면서 운영비, 개발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력이 있어요. 이를 통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죠. 또 웨이브 일렉트로는 아직 배당도 주지 못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목적이었으면 배당으로 지급했어도 됐을 일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만 3번에 걸쳐 118억 규모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환원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회사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22년 말에 발생한 LIG넥스원과의 신규 유도무기의 공급 계약 때문으로 추측되는군요. 천궁이의 현지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후에는 대량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취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웨이브 일렉트로의 자기 주식 평균 매입가는 5,719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웨이브 일렉트로는 끼를 가진 기업이라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를 보면 매출도 30억 이상이니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자본 잠식도 전혀 문제 없으며 한때 문제가 되어 관리 종목에 편입됐던 법차손 요건도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사업보고서 클릭. 웨이브 일렉트로는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상장한 지 꽤 오래된 기업이네요. 이후 코스닥 시장에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2007년에 상장했고 본사는 수원 광교에 위치하고 있네요. 연구소도 광교군요. 생산 공장은 군포시에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존 본사로 쓰이던 수원 권성구 소재의 부동산 등을 매각하면서 신규 생산 공장으로 군포시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 같고, 새로운 본사와 연구소는 수원 광교의 임대로 사용 중인 것 같네요. 종속회사를 보면 23년 2분기에 일본 법인을 처분했으니 이제 8곳의 종속회사가 있네요. 이러한 종속회사 중에서는 군장비용 전원 공급장치인 아데나가 가장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고, 2016년에 인수한 유선 통신장비 부품 기업 텔라움과 2013년에 설립했던 보청기 유통사업을 하는 아게이트가 그 다음 순입니다. 종속회사들의 실적 변화를 봐도 특히 아데나와 텔라움의 실적이 꽤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아데나의 경우에는 22년 하반기에 편입되면서 성장폭이 커 보이는 것이고 텔라움은 실제로 성장폭이 꽤 좋네요. 자회사들의 변화도 연결 실적에는 긍정적이겠네요. 그리고 관계기업으로는 이렇게 3곳이 있는데, 특히 OLED 증착용 마스크를 개발하면서 설립한 랩토의 손실이 커 보이네요. 지분법 손실이 연간 마이너스 5억에서 마이너스 20억 가까이 발생되고 있어요. OLED 장비 사업을 매각했으니 OLED 소재 사업을 하는 랩토 지분도 매각하는 게 어떨까 싶군요. 그 외 투자한 금융자산도 이렇게 있는데 비상장 증권임에도 단기손익 목적으로 분류된 금융자산도 보이네요. 비교적 매매가 수월한 비상장 증권 같은데 이로 인해 연간 3억에서 마이너스 12억 정도의 영업외손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브 일렉트로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므로 이것에 따라 순이익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과거의 내부 사정을 아는 자기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보고 또 자회사 처분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기업 인수로 사업을 확장해온 웨이브 일렉트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활동을 간간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총 주식도 보면 보통주로만 1497만 1256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취득 덕분에 221만 298주로 증가했고 이는 총 주식의 14.77% 수준입니다. 꽤나 많은 비중이죠.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최대 주주인 박천석 대표이사의 단독 지분율은 15.57%로 낮지만 자기 주식이 14.77%이므로 지배력에는 문제없어 보이네요. 연세는 올해 65세로 어쩌면 2세 승계를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이는 친인척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임원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네요. 그리고 같은 박 씨의 성을 가져 친인척으로 보이는 박성길 씨와 박상훈 씨는 자회사인 아데나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웨이브 일렉트로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어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보이지만 나이로 볼 때 만일 친인척이라면 동생뻘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친인척보다는 공동창업자로 보이며 그간 사업을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도 2세 승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그 외 미성환매 잔인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전환사채를 여러 번 발행했고 자기 주식을 활용한 교환사채도 발행했었어요. 현금 흐름이 수년간 안정되지 못했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발행한 채권이 없네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성 자산의 감소는 자기 주식 취득이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영업활동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7억 수준으로 마이너스 폭이 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죠. 웨이브 일렉트로는 현재 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매출 채권은 손상되어 감소했다기보다는 회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재고자산의 증가도 눈에 띄는데 이 또한 출하가 안 되어 재고가 쌓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본으로 볼 때
사업적인 변화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유형자산은 이제 규모가 꽤 작네요. 그마저도 절반은 토지와 건물이기 때문에 웨이브 일렉트로의 시설 규모는 작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대부분을 외주 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최근 방산부품의 공급 계약 공시들을 보면 자체 생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방산부품은 자체 보유 생산 설비로 생산이 가능한 것 같은데 안보의 이유로 외주 생산하지 않거나 이후 대량 공급을 준비하려면 어쩌면 생산 공장을 추가할 수 있겠군요. 그래도 시설 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보유 현금 자산이 124억 있고 특히 자기 주식이 많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도 추가 증자 가능성은 낮을 수 있겠습니다. 부채 부분도 보면 전환사채는 없고 차입금은 50억 정도가 있습니다. 보유 현금보다도 적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본 부분도 보면 웨이브 일렉트로는 그동안의 증자들로 자본금이 74억으로 증가했지만 증자와 자기 주식 활용과 사업처분, 부동산 매각 등으로 이제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는 안정적으로 된 모습이며 실제 유동성에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군요. 이제 실적을 봐보면 먼저 21년 사업에서 580억이나 순이익이 났던 것은 자회사 매각으로 인한 것으로 보면 되겠고 이후 자회사를 떼어냈음에도 꾸준히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OLED 장비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던 단계였던 것으로 추측되네요. 또 22년에는 특히 매출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업적자 전환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일시적 비용이 작용한 것 같네요. 다행히 매출은 특히 아데나의 편입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매출 총이익이 늘어난 모습이 꽤 긍정적입니다. 영업이익은 다시 흑자 전환하여 2.9%가 나오는 수준인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던 OLED 장비 사업부를 떼어냈고 웨이브 외에도 LIGNX1과 공급 계약을 따내는 자회사가 추가됐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자회사들이 매출이 증가하며 손실폭이 줄고 있기 때문에 웨이브의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라 생각되는데요. 여기 지분법 손실이 크므로 관계사까지 정리된다면 좋겠네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마찬가지로 이때는 자회사 처분으로 인한 것이고 이때는 유형자산 매각 및 이전으로 인한 것이죠. 아무래도 이때는 기존 사업 부진과 OLED 장비 개발 비용으로 인한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외형 성장을 해온 웨이브 일렉트로는 재무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실적 면에서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므로 역시 꽤 긍정적이라 생각되며 특히 최근 분기의 변화는 상당히 좋네요. 매출과 이익이 QoQ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주식 취득과 처분으로 활용을 여러 번 했던 기업이 괜히 자기 주식을 매입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LIGNX1의 해외 유도무기 현지화 개발로 인한 방산부품 덕분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웨이브 일렉트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웨이브 일렉트로는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보청기 유통 사업을 하는 아게이트가 있고 그 외 방산 사업과 통신 사업을 한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웨이브 일렉트로의 통신 사업은 기지국, 중계기에 적용되는 전력 증폭기, 필터 등이 메인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포지, LTE에 비해 기지국과 중계기가 많아지는 5G 산업을 타겟하여 통신사업 제품을 하는 것 같네요. 특히 통신사업은 자회사인 텔라움 덕분에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텔라움은 초고속 통신망 전송 장비와 철도 차량의 운행 정보를 모니터로 표출하는 열차 방송 표시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은 텔라움의 성장이 좋아 보이지만 사업 성장성으로나 실적 변화로 볼 때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아니라 생각되고 메인은 역시 방산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의 방산사업 매출은 특히 전원 공급장치 사업의 아데나 인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데나의 매출은 22년에 하반기 매출만 반영되었으나 23년에는 연매출이 반영되어 성장폭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이브 일렉트로 매출만 놓고 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네요. 웨이브 일렉트로의 방산사업은 탐색기, 신호처리 장치, 유도 조정 장치, 송수신보드, 제어 저장보드 등을 하는데 이러한 부품들은 유도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위한 것들입니다. 고객사는 모두 LIGNX1이죠. 웨이브는 꽤 오래 전부터 LIGNX1의 유도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현궁, 비공, 천궁 등의 유도무기의 정밀 타격을 위한 부품을 개발해왔고 이와 함께 신호변환 장치 및 점검 장비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들의 주요 고객사는 한국군이었기 때문에 웨이브에게 굵직한 계약은 2020년 현궁 공급이 마지막이었어요. 실제로 LIGNX1의 공급 계약들도 소규모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LIGNX1의 천궁이가 사우디와 UAE에 승인되면서 25년 하반기부터 출하될 천궁이의 현지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 웨이브 일렉트로에도 관련 매출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회사인 아데나도 함께 공급 계약이 나왔으니 대량 공급 시에는 연결 실적 성장에 꽤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네요.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한 것 같군요. 또한 현재 LIGNX1의 비공은 미국의 수출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죠. 비공은 이미 4차례의 성능 테스트를 완료하여 올해 2차례의 추가 테스트를 받을 예정으로 차량, 함정, 항공기에 모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명중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공에는 웨이브 일렉트로의 탐색기와 유도 조정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올해 내 LIGNX1의 비공 수출이 확정된다면 웨이브 일렉트로는 사우디,
UAE에 이어 미국까지 유도무기용 부품을 대량 공급하게 되며 실적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웨이브 일렉트로는 안정된 재무 상태를 가졌습니다. 특히 과거 관리 종목에 편입되었다가 현재는 사업과 부동산을 처분하며 안정된 것이 좋네요. 118억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해두었기 때문에 이후 시설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도 증자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 또 LIG넥스원과의 공급 계약 이후 118억에 자기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도 좋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주가 조정과 기간 조정도 참 좋은데, 사업은 현재 개선되고 있으며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매력적이고요.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LIG넥스원의 사우디 UAE 대량 공급이 시작되는데, 웨이브는 남은 공백 기간 동안에도 현지화 개발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올해는 미국 계약성사 여부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인 아데나와 함께 LIG넥스원양 유도무기용 부품을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가 또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웨이브 일렉트로도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린 기업이라 생각되는군요. 다만 언제 움직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입 시점을 잡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메인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도 기간 주가 조정이 이어진다면 방문 일정을 한번 추진해보고 결정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주 스코넷과 이번주 웨이브 그리고 다음 주에는 STX 엔진을 다루게 될 텐데,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들 중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진행되는 기업을 일단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